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 양정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양정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대영어학원에서 양정고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영어를 전공을 해서 아이들과 지금 10년 넘게 영어 같이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진학지도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다수의 입시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실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동기부여의 기제로 삼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수시 원서 작성이라든지 정시 원서 작성 또는 학생부에서의 어떤 점검 사항들, 이런 것들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정고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개과가 들어갔고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컨셉 이용 독해들이 들어갔는데 작년보다 조금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강부터 3강까지만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 중간에 8문제짜리 미드 테스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라고 한다면 작년까지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부교재로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했던,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어휘 부교재가 따로 있었죠. 예전에는 별복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복화 클리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험 범위를 너무 적게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 컨셉 이용 독해를 강으로 따지면 한 2개 강 정도에 해당하는 8지문을 예년과는 다르게 더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가 한 14지문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외부 지문이 들어갔는데 비중은 좀 낮았습니다. 출제 비율과 문항수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교과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좀 덜 됐고요. 또 유형 독해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에서는 모의고사는 이번에는 안 나왔고요. 외부 지문이 예전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휘 부교재도 없고 외부 지문도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시험이 쉬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술형이 7문항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한 2문항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길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도 많은데 거기다가 문장 완성 서술형까지 있으니 학생들이 좀 시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좀 생소한데 이거를 어법 문항으로 내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출제 영역별 특징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유형 독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교재이기도 했고, 사실 이 유형 독해 내용을 보시면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읽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재 자체가 1학년을 위해서 타겟팅된 교재라기보다는 2학년 정도에 맞춰진 그런 교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도 좀 어렵고 문법적으로 설명할 것도 좀 있는데 이 한국말로 읽었을 때도 아이들이 내용 이해를 쉽게 잘 해내지 못하는 문항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좀 어려운 거였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수능 영어 30번대 이후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물론 어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 중심으로 유형 독해에서 많이 출제가 변형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술형에서 문장 완성과 어법 관련 문항으로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상당히 생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양정고에 와서 시험을 본 거다 보니까 직접 비교 대상은 없지만 작년 그리고 혹은 그 전년도 시험 정도 이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에 이전 학년들이 봤던 시험에 대비해서도 객관식도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어휘 부교재 부분이 빠진 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독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더 어렵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만으로 구성된 건 결코 아니었고요. 그런 와중에 서술형에서 그렇게나 길게 많게는 17단어까지도 문장 완성을 해서 배열을 해야 하는 그런 문항들이 다수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게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시험 생각보다 쉬운데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쉬웠다고 생각하기에는 답안 작성이 완벽하지 않은, 특히 서술형 부분에서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도 좀 이전 동기간 대비 영정고 시험에 비해서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적용했던 어떤 등급 컷이 이번 학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살았던 친구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은 영어에 대해서는 뭐 흔들리지 않는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권들은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2등급 한 중후반대에서 3, 4등급 정도 이 성적선에 포진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제법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것입니다. 자,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뭐 교과서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체로 평이하게 또 예상보다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난이도를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1학년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유형 독해 쪽으로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법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또 이게 시험 후반 객관식 문제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타이트할 때 이 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별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술형 문항의 변별력 강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어법의 적절성 판단, 그리고 틀린 거 찾아 고치기, 그 다음에 작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단어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17단어 이렇게까지 되는 그 작문의 내용을 아이들이 일일이 다 단어를 배열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하는, 이게 밑에 한국말 해석이 있기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문 문장들이 좀 긴 문장들이다 보니까 한국말 해석이 있었어도 또 서술형을 풀 때쯤이면 아이들이 시간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구성을 해야 한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결코 수월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전용 문항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복합클리어나 별복화를 쓰던 시절에 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뭐 짐작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전에 아이들이 그 어휘 부교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된다고 하면 어휘에 대한 문항 때문에 아이들이 뭐 더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어떤 패턴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항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요. 통상 이제 1학년 1학기 고등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법 요소가 교과서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어법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되죠. 물론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교재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상회에서 어법 문항을 출제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본 그 어법 문항들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부정어 도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유무로 어떤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영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문항에 다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지문으로 어법 문항이 나온 것도 그 난이도를 느끼는 난이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외부 지문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양종고 시험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비단 외부 지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지된 그런 시험 범위 내에서도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그 문장 완성 서술형을 그렇게 길게 다수로 낸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각 지문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스타일의 글인지, 어떤 논리적인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역시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읽고 해석을 해서 또 주제를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는 변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서술형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핵심 문장에 대한 서술형 어법에 대한 집중 연습, 뭐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중요했지만 어쨌든 시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핵심 문장에 대한 서술형 어법을 정말 깊이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복습 노트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소위 말해서 찍어주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서술형들도 그런 문장들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법상의 특징이 있는 주요 문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 위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역시 중요하죠. 이게 이번 시험에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번에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1학년 때를 봐도 외부 지문이 점점 시험을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와 구문 실력을 강화를 해서 요즘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기초 체력을 좀 튼튼히 해야 하고요. 또 각 수능형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지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비단 내신 기간에만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평소 이제 내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기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양정고 전문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내신 대비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지문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고 이것들이 어떤 가능성 있는 유형으로 변형될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법이든 어휘든 또 이 지문의 전개상의 특징이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을 따지고, 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요. 또 주요 문장들, 제가 수업마다 강조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의 노트에 작성을 하게 꼭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워크북이나 복습 노트를 통해서 반복 숙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외부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공지되어 있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시험에 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다음은 어법과 어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남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꼼꼼하게 어법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들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킨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생각보다 어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다 된 아이들을 만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어법에 대한 원리는 익히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의외로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조차 알기는 아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신에서 어법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거나 해버리면 내가 아는 어법인데 왜 문제는 틀렸지?와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어법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지 이 어휘를 우리 아이들은 빨리 통과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해서 단어를 좀 뭐랄까요? 표제어 위주로만 가볍게 외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해서는 이 어려운 문항에 대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어휘를 쉽고 또 다양하고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어원부터 유반이어, 그 다음에 유사어휘 뭐 이런 것들, 파생어, 기타 등등 아이들이 좀 전체의 클러스터로서 어휘를 기억할 수 있게 어휘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게 수능형 문제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외부 지문을 봤을 때 의연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이 지문의 어떤 스타일과 특징과 문제의 유형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정답 근거를 특정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내신 때에는 연습을 물론 시키고요. 내신이 아닌 기간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관리에 있어서 제가 좀 특화된 부분이 이제 확인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테스트 뭐 다 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정고 시험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의 테스트를 출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법과 어휘 역량을 파악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낸 다음에 이를 가지고 또 예습과 복습의 어떤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시험에서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제 입에서 나온 유형에 대한 변형,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선택지, 그리고 이렇게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출제했던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에만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복습을 안 해서 집에 가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중요한 내용 볼 수 있게 제가 특별히 제작한 노트가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주요 문장들, 이번에 서술형도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과 어휘나 어법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뭐 이제 교재에다 정리를 한 뒤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거를 볼 수 있게 별도의 노트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능 대비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빠르게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각 수능 유형에서 정답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연습하는, 감으로, 느낌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대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평소에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빠르게 주제를 찾는 연습 또한 상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이랑 어휘는 저는 기본적으로 독해를 가르치든 뭐 어법이랑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수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긴 문장을 파악할 수 있게, 또 아이들이 최대한 어휘 풀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 뭐 앞서 말씀드린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도 수능 대비 시,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아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진학 지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내신 기간에는 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비내신 기간에 진학 지도를 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과 상시 상담하고 있고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간상 여기다가 적어두긴 했는데, 역시 뭐 수능 대비 때만 클리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평소에 내신 대비 때에도 같이 아이들 취약한 부분 보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적중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제가 어디서 끌어온 문제에서 아이들이 본 시험에 나왔다, 이걸 가지고 적중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정직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문제 변형, 그 다음에 어휘나 뭐 어법의 변형,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확인 테스트에서 제가 실제로 냈던 문제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만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뭐 늘 그랬지만 저도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선생님의 의중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다 적중을 시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 사례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9번 문제가 어휘를 저렇게 변형해야 하는 그런 선택지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실제로 낸 테스트에서 똑같이 출제를 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빈칸이 뚫려 있는 위치들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빈칸으로 출제를 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서 어휘 변형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맥상 이 부분의 어휘가 잘못됐다를 체크하고 직접 찾아 고칠 수 있는 유형으로 확인 테스트를 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이 그 부분에서 빈칸이 뚫려서 그러니까 빈칸과 어휘 추론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또 학교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그 해당 부분의 위치 어휘는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점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